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용기입니다. 새로운 투자 항로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과열된 투자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만의 신대륙을 개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최근 아파트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시설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에 또 주거에 최적화된 인프라 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수의 소형 주거시설들은 상업용 부지에 조성이 되어 있어서 생활 인프라와 상권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이 1인 가구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조민기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민기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투자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하면 재테크라고 해서 수익 창출만 많이들 고민들 하고 실제 또 그쪽에 집중을 좀 하고 계셨는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 보는 그 부분에 재테크가 아닌 세테크에 좀 충실하시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집, 땅 거래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세금은 이익이 있을 때만 부여되며 물건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금액 차이에 의해 부과되는데요. 쉽게 말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집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은 양도하는 달부터 2개월 이내며 확정신고는 양도를 한 다음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요. 미신고 시 예정신고는 20% 가산세, 확정신고는 2에서 40%가 가산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1가구 1주택일 경우 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3년 이상 보유 시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해당하지만 9억 원 이상의 고액주택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살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은 채 새로운 집을 사면 2주택 소유자가 되는데 3년 내에 집을 거래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이전 주택을 1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을 때만 해당되며 결혼하면서 부부의 집이 2채가 됐을 경우 5년 이내에 한 집을 판매하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여러 가지 재테크가 아닌 이제 세테크에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매년 세법, 특히나 이제 부동산 세법이 규제 강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강화가 돼 있는데 그 변화되는 거를 좀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조금이라도 절세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한데 자, 그 내용 중에 일단 아시겠지만 이 투자 상품의 부동산에서 내는 세금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 한 6, 7개 항목이 되는데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부동산은 단계별 그 개념의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취득할 때 내는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따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취득세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합쳐져 있고요. 두 번째는 취득 단계 넘어가면 이제 보유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 보유 시에는 이제 국가에서 내는 이제 재산세가 있고요. 재산세 실제 공시지가로 내는 거기 때문에 큰 세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케이스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는요, 이 국가가 일정 자산 이상을 보유하고만 있으면 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항목별로 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보유기간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소득입니다. 자,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보유기간 동안에 임대소득세를 또 별도로 또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보유한 다음에 바로 이제 매도, 이게 이제 보통 양도라고 하는데 자, 매도 시에 이제 들어가는 바로 양도소득이 또 있고요. 자, 여기에 취득, 보유, 매도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자녀분들한테 우리가 보통 증여하는 단계가 있고요. 또 이제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 가족들한테 상속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하나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의 종류만 해도 벌써 6, 7개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세금에 대한 항목으로 보면 이만큼 높은 게 없는데 자, 이렇게 세금 항목도 많은데 최근에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 내용의 변화가 뭐냐면 바로 다주택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이라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원래 거주 목적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이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 이 주거 안전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 다주택자라는 부분은 결국 투자 쪽의 컨셉이 강하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이 규제, 특히나 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이 많은 사람들한테 결론적으로 세금을 좀 많이 내는데 자, 현재 1주택 기준으로 내게 되면 1주택 기준으로 해서는 상당히 이제 퍼센테이지가 세금 내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비과세도 되지만 약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자, 3주택 이상이 되면 중과세 20%까지가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세금을 부과된다는 점. 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법으로 바뀌어졌는데 자,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의 일반세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법이 바뀐 것이 2018년 4월 1일 날짜의 조정지역 내 전국이 아니고요. 자, 여기에 2주택 이상이 2주택이면 자, 중과세 10%가 플러스가 되고요. 3주택이면 플러스 20%가 중과가 되다 보니까 최소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5억 원 초과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을 5억 원 이상 초과가 되면 기본세율이 42%인데 주택이 3개 주택이 있을 때 하나를 매도하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가 되니까 62%를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자, 이렇게 세금을 다 내실 거냐. 자, 그래서 이제 많이 이 절세를 해야 되는 전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은 비과세를 받는, 그래서 국가가 의무와 책임을 져주는 바로 1주택을 가지고 비과세를 방법, 그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한번 이 절세를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 주택만 가지고 이제 양도소득, 매도할 때 절세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절세 단계를 좀 한번 따져보면, 자, 주택수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이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이 중과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주택을 좀 일부러 뭐 주택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택이 좀 많으신 분들도요, 자, 이거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뭐 최근에 주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주택수를 또 빼주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택을 포함했을 때 1주택을 만드는 기준에서는 기존의 다른 주택을 주택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주택수를 제외해서 바로 1주택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2주택이라 하더라도 또 하나가 바로 이 배우자한테 같은 증여를 통해서 공동 소유를 통한 이 바로 양도소득세를 좀 낮추는, 그래서 절세를 하는 방법들이 좀 있고요.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또 하나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자녀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어차피 본인 한 세대 안에 주택수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자녀를 세대 분리를 통해서 주택 하나를 증여를 한다 그러면 바로 이 세대원 되고 계신 바로 자녀분은 1주택이 되는 바로 이러한 결과를 또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양도소득세에서 이거 대부분 좀 무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하나가 뭐냐면, 자, 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해놓고 보유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 양도소득세를 좀 공제받는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용들을 우리가 보통은 그냥 다 영수증 같은 거 보관을 안 하거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요, 자, 세금 계산서하고 현금 영수증 이 처리돼 있는 것만 공제받는다는 걸 하셔서 기간, 예를 들어서 5년을 보유하던 10년을 보유하던 그 기간 동안에 지불됐던 바로 세금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을 증빙만 하시면 바로 100% 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된다는 점까지 좀 잘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바로 또 이게 1년 중에, 자, 우리가 매도를 할 때요, 보통은 이익 난 거, 양도소득이 발생된 이익 난 것만 매도하시려고 그러고 손해 난 거는 안 파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게, 손해 났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나면 이익 날 때 매도를 하시면 되지만, 결론적으로 부동산 중에는 이익이 안 나고 계속 손실만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동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요, 오히려 1년 안에요, 이익이 난 부동산과 손해 난 부동산을 같이 매도를 하시면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두 개를 합산을 해줍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익이 난 이익분과 손해가 난 손해분을 합산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딱 제로가 나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익 난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을 내야 되지만, 세금을 내야 되지만, 손해 난 거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산이 되면 기존의 이익 난 거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세금을 절세한다는 점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뭐 요즘에 또 이제 많이 이혼들이 좀 많이 성행을 하는데, 이혼하실 때 이거 재산 분할 청구권을 좀 많이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거 하게 되면요, 양도소득세 이 절세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자료 받을 때 그냥 부동산 주택 하나, 아파트 하나 그냥 받지 마시고요, 꼭 재산분할 청구권을 활용하셔서 좀 소득 절세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상가주택이 우리가 요즘 통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럴 때 상가 면적과 주택 면적에 합산을 해서 주택 면적이 크면 주택으로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주택수가 여러 개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꼭 단독주택 건물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를 활용해야 되냐? 주택 면적이 커서 주택으로 친다 그러면 1주택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주택이 있을 때는 지금 이 해당 항목이 별 의미가 없는데, 자, 1주택을 만들어서 할 때는, 자, 1주택의 비과세는 9억 원이 딱입니다. 그래서 9억 원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9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통건물 같은 거 혹시라도 이 매도하실 때에는 1주택을 만드실 때 상가 면적이 넓으면 상가, 상업용으로 가시기 때문에 꼭
주택 면적과 상업 면적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종합부동산세도 안 내는 뭐 결과적으로 자산이 커지면 당연히 세금은 내는 건 맞습니다만 자, 종부세 기준으로 볼 때 바로 이 토지, 주택, 상업용 이 세 가지 상품으로 잘만 분산하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케이스가요. 지금 아까 제가 정부에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커트라인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을 9억 원으로 제한을 하고요. 2주택 이상이면 6억 원 이상.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 기준으로 6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고요. 바로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일반 이 건축물 부속 토지 이라 합산해서 들어갈 때는 8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주택과 토지와 상업용에 어디에 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얼만큼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바로 이 분산 투자, 특히 포트폴리오 투자의 결과다라고 설명드리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이제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하게 되면 요즘에 이제 많이 자녀한테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좀 많이 한번 절세해 보자.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자, 10년 동안에 배우자가 한 6억 원이 공제되고요. 자, 자녀 그것도 성인과 미성년 간에 이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바로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러한 증여를 통해서 미리 자산이 크지 않은 자산을 미리 증여를 통해서 상당히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절세 전략을 꼭 좀 감안하시고 자, 제가 이제 마지막 팁을 좀 드리면 세테크, 우리가 이제 재테크와 세테크를 결국은 합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세 가지의 팁입니다. 하나는 바로 기간. 우리가 이제 보통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살 때와 팔 때의 타이밍을 잘 구간만 하셔도 이익이 나는 것처럼 바로 이럴 때 바로 1주택을 가지고 단기 보통은 이제 2년, 3년 보유를 하셔서 이 순환을 통해서 가시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단기 쪽으로 가시게 되면 뭐 아무래도 짧게 가져가다 짧게 매도를 하시는 쪽이기 때문에 금방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이제 역세권 위주 쪽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장기로 가실 때에는 아무래도 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좀 더 뭐 세제 혜택도 받지만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절세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지역입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택이 중요한데 뭐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서울권 위주로 좀 더 많이 투자나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 팁이 바로 상품입니다. 좀 전에 종합부동산세 이 얘기를 드렸듯이 바로 부동산은 하나가 아니라 토지, 주택, 상업용 이 세 가지 상품을 골고루 분산을 잘만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그러고요. 바로 이 세 테크에서는 양도 차익이 작은 거부터 또 이 매도하는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요. 1년 기준 합산해서 합쳐서 한번 양도소득세 특히 신고하실 때 감안하셔서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세테크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세테크 공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또 큰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담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금 부분일 텐데요. 또 요즘에 나왔던 그 부동산 규제들도 또 세금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자, 똑똑하게 부동산 세금 잘 활용해서 세테크하는 방법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전문가님 직접 만나서 1시간 동안 상담 가능하시고요. 무료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드린 세금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요.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고민이든 다 들고 오셔서 전문가와 함께 1대1 맞춤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릴게요. 장소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세요. 02-2128-8504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조민기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761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자, 중구 신당동 현대아파트 보유 또는 매도해야 할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중구 신당동으로 가서요. 보유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뭐 또 단답형으로 좀 설명드리기가 좀 상당히 좀 애매한데요. 기본적으로 주택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같이 좀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는 이제 주거 목적이냐, 하나는 투자 목적이냐. 자, 그 주거 목적에 대한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이 주거 환경이 만들어진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중구 신당동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이다라고 하는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보유를 하시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시간 대비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한 가치 쪽으로 좀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또 이걸 매도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한번 입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이 신당동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금 앞쪽에 6호선 지금 청구역이 지금 바로 이제 위치를 좀 하고 있어서 뭐 실제 바로 이제 앞쪽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바로 여기 신당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거든요. 자, 역세권 기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뒤쪽으로 보면 뭐 응봉공원부터 해서 자, 이 과거 기준으로 보면 뭐 학군 그리고 이 뭐 녹색권이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보통 이 공원 위주로 좀 많이 들어있는데 자, 주변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다 아파트 위주로 그만큼 이 주거 밀집 구역으로 이미 또 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신당 현대 아파트를 좀 놓고 보면 자, 이게 지금 93년도 9월 달에 좀 입주한 아파트고요. 지금 여기가 아직 1000세대가 좀 안 됩니다. 한 942세대. 그러니까 대단지가 아닌 부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실제 이제 투자 측면으로 놓고 보면 지금 뭐 과거 한 3년 대비 지금 여기도 상당히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한 3억대 이상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정도의 이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자, 여기 충분히 주거 환경으로는 제가 보유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투자 환경 측면으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주변 자체에 지금 이 신당동 자체를 놓고 보면 아파트 쪽은 대부분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지금 이쪽 이제 중앙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쪽과 이쪽 부분은 아직은 이제 과거 노후주택 쪽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쪽으로 이제 도시개발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 최근에 이제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쪽 부분은 주로 이제 무엇이 되냐면 이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갈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하나가 이제 호재가 하나가 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청구역 바로 밑에 신당 8구역이 지금 주택 재개발이 있거든요. 자, 이게 2024년이면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이제 확정돼 있는 주택 재개발이니까 저는 뭐 여기 신당 현대 아파트에서 오히려 이쪽으로 물론 이제 가격이 뭐 작은 건 아닙니다. 가격이 지금 프리미엄도 붙어 있어서 좀 높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청구 초역세권에 들어가는 주택 재개발 쪽으로 투자 컨셉으로 좀 놓고 보신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거주 기준이 아닌 투자 기준에서 제안도 좀 드려보니까 자, 한번 이 부분도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신다 그러면 한번 이 부분도 보시고요. 아니면 이쪽이 아닌 아까 좀 전에 이제 얘기를 드렸던 바로 이 앞쪽으로 이 신당역 쪽이나 이쪽 앞쪽으로 오히려 구주택을 통해서 뭐 재개발은 아니지만 충분히 개발의 소지를 보시고 작은 소액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보니까 이런 점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에 대해서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 언제든지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끝번호 191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959 오류동 쌍용 리엠비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해도 될까요? 향후 전망 괜찮을까요?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투자입니다.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투자 가치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망은 아주 양호합니다. 근데 자, 이 전망이요, 이 측면, 이 보는 관점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입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아주 100점 만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거, 분양가라든가 들어가는 이 매입가 기준으로 봐도 자, 이거 90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분양, 청약, 그리고 또 재개발로 들어가는 일반 조합원 아파트가 아니고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서 해당 사업 부지를 토지를 구매해서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 진행이 되는, 결론적으로 토지 매입, 사업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는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가, 그래서 이런 점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일단 간단하게 제가 한번 입지적인 왜 이걸 만점, 우리가 100점이라고 용어를 좀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여기가 1호선, 우리가 이제 경인선이라고 하는데 오류동역에 바로 여기 앞에 여기 초역세권에 만들어지는 건데, 자, 여기 1200세대가 좀 넘는, 단지로 보면 이 1000세대가 넘는 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미 지금 2017년도부터 해서 1차, 2차 조합원 모집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3차 모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사업 부지가 작은 게 아니고 뭐 1000세대가 넘으니까 사업 부지만큼 그대로 커지는데, 자, 여기에 지금 그만큼 진행되고 역세권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반 지역주택조합과 일반 재개발이나 일반 아파트 매수하시는 평당가 3.3제곱미터의 이 분양 가격을 놓고 보면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한 2천만 원대가 보통 넘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에 1차 이제 분양했던 기준 조합원 1차 할 때 한 1,300만 원대거든요. 벌써 이 가격 차이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사업만 확실히 되는, 안정성만 확보되는 것만 확인하신다 그러면 이거 상당한 수익적 가치 있는 거 맞고요. 초역세권이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바로 이제 안정성 측면을 좀 놓고 보면, 자, 우리가 제가 이제 보통은 지역 이 주택 재개발이든 지역 주택 재건축이든, 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검토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사업 부지 안에 만들어질 때요. 만들어질 때 바로 이런 우리가 이제 보통 종교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평강 제1교회 이런 종교 건물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 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게 지금 100%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빼고 하든지 흡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업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른 구역 안에 다른 부동산들은요, 말 그대로 청산을 통해서 해드리면 되는데, 특히 종교에 관련된 종교 건물 부동산들은요, 자, 이거 그냥 매입과 청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이전을 시켜서 여기에 교회도 하나 지어드리고 그만큼의 토지를 사서 건물까지 지어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초과 비용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협의들이 어느 정도까지 끝나 있느냐. 그래서 구역 내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 오류동에 있는 이 구역 같은 경우는 평강 제1교회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제가 다 일일이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은 직접 현장에,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조합이나 이걸 사업 시행하는 쪽에 꼭 확인하셔서, 자, 이런 부분들만 확인 끝나시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망은 제가 좋게 얘기를 드렸지만,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꼭 조합이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종교 문제와 관련된 부동산 부지하고의 협의 관계, 이런 건 꼭 확인하시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뭐 입지라든지 가격은 뭐 좋은 점수 주셨는데요.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면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좀 체크해 보실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민기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저 안산의 그 초지동 아파트랑 네. 그다음에 시흥의 장현지구 네. 둘 중에 한 곳을 지금 아파트 매매를 할까 생각 중인데 네. 네, 어디를 선택하는 게 나을지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자, 매수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거주하실 네. 건가요? 투자 목적이신가요? 지금 거주 목적이고 네. 결혼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신혼부부로 그냥 네, 거주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신혼집으로 시흥과 안산 어느 곳이 더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이제 지금 한창 또 신혼이시라 인생에 아주 또 많은 행복감 느끼고 계실 텐데, 자, 이럴 때 또 내 집 마련 하나 잘 하시면 아주 뭐 금상첨화이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2개 지역을 보셨어요. 네. 예, 그런데 2개 지역이 이제 좀 극명하게 이 뭐 차이는 아니지만 이 포인트가 다릅니다. 자, 다르다는 얘기는, 자, 지금 얘기하는 이제 시청, 뭐 아마 이쪽에 시흥시청 쪽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는 초지역, 그러면 안산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한쪽, 안산 쪽에 있는 초지역 쪽 주변은 인프라가 이미, 그러니까 제가 주거 환경 기준으로는 인프라가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따졌을 때는 만들어진 곳이 바로 안산 초지역이고요. 네. 이 안산 시청역 같은, 지금 저 장현 택지개발지구 쪽이라고, 여기 이제 지금 시흥시청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는 아직 인프라가 아니라 장현 택지개발 들어가니까 지금 한창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네. 이게 두 가지로 하나 일단 극명하게 조금 그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린 거는 벌써 제가 항상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를 드리는 것이 그러면 내가 지금 주거 안정, 특히나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한 뭐 5년을 거주하면서 단기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가실 건지 아니면 5년이고 10년이고 어차피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학교를 보내고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거주 환경을 만드는 기준이냐라는 이런 측면이 벌써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어느 쪽 측면으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도 저는 이제 투자 쪽이라 그러면 장현택지개발지구로 가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더 드리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안산 초지역이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산 초지역도 지금 초지역 앞쪽에 금년도 기준으로도 벌써 이 아파트 대단지가 벌써 한 3-4개 단지가 더 들어왔거든요. 네. 자, 가격대도 지금 보면 오히려 장현택지지구가 조금 더 비싼 게 아니라 더 쌉니다. 그런데 좀 더 미래 측면에 우리가 이제 인프라라든가 인구가 들어오고 개발에 대한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땐 저희가 항상 투자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 시점이 아니라 언제를 보느냐? 미래 시점을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현재 사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얼마에 매도할 가격이 더 중요하다는 이게 바로 투자의 수익 창출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 일반 분들은 어떻게 보시냐? 현재 사는 가격, 현재 그 해당 지역의 입지, 현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 저희가 전문가들이 그 설명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가 설명을 하고 그걸 우리가 보통 미래 가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뭐 우리가 보통 뭐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하는 이런 개념이 좀 솔직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방향을 일단 뭐 우리 이제 신혼부부시니까 우리 뭐 아내 되시는 분하고 한번 잘 협의하셔서 그럼 우리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일단 우리가 자산을 좀 키울 거다라는 간다 그러면 장현지구 쪽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아니고 우리가 이제 또 하면 뭐 애들 낳고 또 여기 또 학교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안산 초지역 쪽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들어가시는 가격대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한 3-4억 대면 다 들어가는 가격대니까 자금 부담은 그렇게 크게 많이 갖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가는 가격대는 제가 볼 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 이 가격이 한 3-4억 되는 것이 한 6-7억이나 한 8억대 가겠느냐. 이 컨셉을 오히려 좀 더 우선시 보라는 얘기도 좀 곁들이는 거니까 일단은 두 분이서 한번 협의하시고 방향을 정하시면 그리고 그 정하신 다음에 혹시 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신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어느 쪽도 아파트가 좀 더 나은지 이런 것까지도 제가 다시 검토해 드릴 테니까 꼭 협의 후에 한번 전화를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과 안산이었는데요. 두 곳의 성격이 조금 달랐어요. 때문에 매수 목적을 조금 더 세세하게 상의하신 후에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023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창동주공 18단지 24평에 거주 중인데요. 창동주공 19단지 19평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걸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같은 아파트 내에서 평수를 줄여서 이동하시려는 것 같아요. 자,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사님? 이거 좀 애매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 방송, 우리가 이제 일반망이 아니라 우리 뉴스를 좀 많이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지금 아시겠지만 그 주택 재건축 쪽으로 해서 분양가 조정 이런 부분들 많이 상한가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창동 주공 얘기하는데 재건축 얘기를 하느냐? 자, 이 동네가 지금 창동 주공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니까 얼마 안 있어 이제 재건축도 바라보는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냥 재건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워낙 입지가 좋은 동네거든요. 바로 이 창동역이고, 창동역 주변으로 지금 노원역과의 또 이 밀착되는 지금 서울시 개발 계획들이 상당히 좀 호재들이 좀 있는 관계다 보니까, 자, 18단지 지금 거주하는 곳은 여기인데 바로 한동 옆에 있는 19단지로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실제는 바로 옆 동네니까 큰 차이 있냐 없냐 이런 생각 들지만 실제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이 결국은 18단지나 19단지나 어차피 재건축하는 건 똑같은데 지금도 이 가격이 19단지가 높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거주하는 것보다 19단지로 옮겨가시는 게 지금 보니까 거주 평형대를 좀 낮추는 이유는 가격 때문에 아마 그 낮은 평형대로 가실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라 그러면 저는 굳이 가셔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상한가 분양제로 해서 과연 가격을 조합원한테 이익이 그렇게 많이 누릴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그거 보장을 못 하거든요. 자, 그런데 가격은 어차피 상승을 한다는 건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지금 있는 18단지에서 그대로 거주하시면서 재건축까지 기다리시면 큰 차이, 약간의 사소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굳이 옮겨서 더 큰 수익을 보기에는 조금은 좀 불합리한 데가 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18단지에 그대로 거주하시면서 기다리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민기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세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문의 전화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자,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조민기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수원시 영통구 이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상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광교 업무지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이제 추천해드릴 이제 이 물건, 바로 이 광교 업무지구에 있는 상가입니다. 자, 이게 이제 표현이 분양상가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매출, 특히나 임대소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가다라는 점입니다. 자, 일단 매물 개요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자, 위치가, 자, 여기 지금 영통구 이이동이라고 하면 일단 이게 행정구역상의 이름인데, 자, 여기 바로 광교지구입니다. 광교 업무지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자, 아직은 이제 개통이 안 됐습니다만, 신분당선, 경기도청이 들어가는 경기도청 신청 역사. 그래서 이게
광교중앙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경기도청 이 역에 바로 인접해 있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오늘 소개하는 바로 이 상가, 이 건물 규모가요. 지하 4층에 지상 8층. 오늘 소개하는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안에서도 1층에 있는 121호 분양 면적 83.62제곱미터고요. 전용만 해도 한 46제곱미터니까 아주 넓은 상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건물은 2014년도 광교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이제 횟수로 몇 년이 되다 보니까 2014년 2월 달에 준공이 됐고, 자, 오늘 소개하는 바로 이 상가, 이 금액이 이제 10억 원입니다. 뭐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 또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아마 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금액에 합당하다 할 정도로 이제 들으시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입지에 대한 부분, 제가 이게 왜 굳이 서울권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냐. 자, 그만한 좀 매력적인 이 입지 여건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광교 중앙역, 바로 이 앞쪽으로 지금 이제 내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경기도 도청 신청사가 1, 2 들어오고요. 자, 이미 바로 이 광교가 이미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주변에 바로 이 아파트들이 다 지어서 입주까지 끝나 있는 상태고요. 자, 오늘 소개하는 현장이 바로 여기인데, 자, 여기가 바로 업무지구입니다. 그런데 길 맞은편에는 여기 바로 기업체들이 또 많은 광교 테크노밸리가 있고요. 바로 밑에 쪽으로는 또 대학교, 아주대학교가 또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주거 지역이 포함이 돼 있으면서 또 하나는 기업체가 있는 상업 지역까지, 그리고 업무 지역까지, 그러면서도 이 업무 지구 내에 우리가 이제 문화 지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런 입지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바로 여기 부분에 지금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보통 광교 같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경기도청도 내년에 입주하듯이, 자, 지금 바로 이 현장인데 현장을 놓고 보면 앞쪽으로 관광 호텔들이 지금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바로 요게 또 이제 내후년 2021년에는 지금 또 여기 아파트가 지금 하나 새롭게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도 개발 진행형인 입지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통 광교하면 이 좀 신도시라는 용어보다는 우리가 그냥 어떤 뭐 신도시급의 지구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여기 광교가요, 역세권 딱 3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상현 역세권, 지금 광교 중앙 역세권, 광교 역세권인데, 자, 이 역세권 3개 중에 바로 여기 오늘 소개하는 이 물건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 역세권이 가장 크다라는 점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뭐 결국은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이기 때문에 입지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주변에 이제 결국은 인구 수요입니다. 뭐 암만 개발이 좋아도 사람이 안 들어가면 그만큼 가치가 없는데, 자, 주변에 지금 다 한번 놓고 보더라도 이 광교 테크노밸리만 해도 6만 명, 뭐 옆쪽에 또 바이오연구 3천 명, 뭐 아주대학교도 1만 9천 명, 여기 위에 또 경기대학교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해당 업무지구 내에 오피스텔에 입주하고 있는 인구만 해도 약 한 9천 명인데, 주변 자체, 좀 전에 제가 이미 아파트 입주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주변 인구까지 한번 따져보니까 총 13만 7천여 명이 현재 거주 겸 유동인구로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인구 측면에서도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건물입니다. 제가 직접 또 발품 팔아서 직접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요. 자, 여기 이 건물 높이로 보더라도 지하 4층에 지상 8층인데, 자, 이게 구성이요,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로 되어 있냐? 자, 지금 여기 1층은 전부 상가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한 4층까지가 여기가 전부 공용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 위에 있는 8층까지가 여기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자체에 지금 보시는 앞에 보시는 대로변이 있는데, 이게 대로변 전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너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상당히 코너 낀 건물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공용주차장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600대를 하다 보니까, 자, 업무지구와 상업지구 내에는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인데, 바로 대부분이 이 건물 내에 주차를 대로 들어오니까 결국은 유동인구가 이 건물 내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 오피스텔이요, 지금 총 308개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 현재 입주 완료입니다. 여기 지금 다 인구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308개실에 바로 입주민들도 바로 1층으로 보면 이게 독점 상권까지 확보되어 있다는 건물이 되겠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건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주차장이 됐던 상가가 됐던 오피스텔이 됐던 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 좀 더 차별적인 부분이 뭐냐? 자, 주변에 지금 아시겠지만 주변 자체가 상업지역 기준으로 보면 혹시라도 하지만 이게 주류 판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건물만 주류, 결과적으로 이쪽 주변이 기업체나 아파트에서 또 이 저녁 때 잠깐 술 한잔하러 맥주 한잔 마시러 나오는 그 건물이 바로 이 건물 하나로 독점이 돼 있다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상가인데 그 상가에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게 이미 이제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가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좀 높다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자, 가격적인 부분 좀 전에 제가 처음에 개요할 때 10억 매매가 1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10억이 좀 비싸지 않냐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시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자, 현재 임대가 보증금 6천에 월 470으로 맞춰져서 지금 엊그젠가 이제 여기에 인테리어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바로 투자하는 즉시 바로 임대 수익을 받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대출. 최소한 이 10억의 대출 5억 5천이면 55%가 되는데요. 55%의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자, 이자 비용 원래는 이게 금융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얻는 월세에서 이자 비용을 제해야 되는데 자, 이 조건은요. 이 추천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이 비용을 3년간 납입이 들어가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3년 동안 타인 자본을 내 돈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거 3억 9천만 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물건을 좀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동네가요. 광교 업무지구가 주거, 업무, 문화, 복합 상권이니까 자, 보통 우리가 기업체가 있는 동네 가시면요. 평일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요. 365일 상권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임대가 확정이 되어 있고 이자 비용까지 내 돈 내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적인 가치 있다는 점이고요. 자, 세 번째는 여기 경기도 도청이 내년에 입주를 하고 주변에 광교, 테크노밸리, 기업체 독점 그리고 이 건물 내에 오피스텔 300여 세대가 있는 바로 독점 상권이기 때문에 인구 수요 풍부하기 때문에 상권으로서는 이만큼 메리트 있는 물건이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 드리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수원시 영통구 이이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광교 업무지구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변에 광교 테크노밸리라든지 경기도청의 신청사에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또 여기에 임대 수익까지 이미 확보된 상가라는 점 꼭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상가 주택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용인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백안면에서 상가 주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좀 추천드리는 물건 용인에 있는 이 통건물인데 그냥 통건물이 아닌 상가주택입니다. 자, 근데 이 상가주택이 우리가 통건물 기준으로 보면 제가 아까 세테크 얘기를 좀 드렸듯이 바로 1주택 기준으로서 충분히 세제 혜택도 받으시면서 자, 근데 제가 지금 용인 쪽을 왜 얘기를 드리냐? 자, 여기도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본 물건의 위치. 자, 여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입니다. 바로 이 백안면 백암리의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이 물건은 이 규모가 지상 1층, 그러니까 3층에 대한 건물인데 자, 이 안에 골고루 채워져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합쳐져 있는 건물이고요. 자, 이 건물은 2018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통건물의 장점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토지가 323제곱미터. 우리가 이제 건물 기준으로 거의 전용인보다는 이제 건물 연면적 기준이라고 하는데 연면적 기준으로 469제곱미터입니다. 상당히 좀 넓은 이 물건인데 자, 그만큼 토지와 건물을 같이 끼고 있는 물건 가격이요. 지금 현재 14억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혹시 가격이 큰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일단 입지부터 좀 설명드리면
또 제가 왜 서울 건 아닌 용인 거를 추천을 드리냐. 얼마 전엔가 아마 뭐 신문이나 또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자, 용인에 대기업이 하나 들어가는데 유치 확정. SK 하이닉스가 120조 투자. 원래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이 100조 투자라고 해서 그때만 해도 고동면이고 지제역이고 상당히 화랑을 했고 실제 또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던 그 사례를 아시겠듯이 바로 용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추천드리는 바로 물건은 바로 백안면인데 바로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유치가 확정되고 이미 사업이 확정돼 있는 구간에 바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질 않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구역 내에 있는 물건들은요. 이 금년도 3월 달에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구역으로 아예 지정이 돼서 여기 함부로 토지 사고 팔 수가 없게 구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원산면입니다. 자, 근데 원산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백안면.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의 이 가장 이 수혜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주변 자체가 이제 바이오 산업단지나 이 산업단지들이 또 밀집해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물류 센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바로 옆쪽에 중부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이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속속 더 들어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입지를 좀 보게 되면 바로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 물건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 이 백암리로 들어가는 도심권에 바로 진입에 있는 바로 교차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충분히 물론 도시권으로 얘기하면 바로 교차로 상업지역이다 할 정도로 위치는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에 토지의 지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기업체 유치 120조가 확정이 돼서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아시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게 지금 한 2024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니까 바로 이 수혜가 되고요.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많으니까 직장인 수요. 거기에 또 골프장들이 또 이게 대부분 이 중부, 이 남부 쪽 기준으로는 이 또 골프 치는 부분이 그 골프장이 한 5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임대 수요로 되고요. 원산면 주변 자체에 또 기업체들이 또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뭐 결과적으로 백암리 지금 도시가 과거 기준으로 보면 좀 이 소형 우리가 보통 이제 농가주택 위주로 만들어지는 개발이 아니라 점점점 기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도심권 개발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 아까 이쪽이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있으면 바로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세종시까지 가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는데 자, 이 동네는 지금 제일 큰 핫 이슈는 바로 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제가 이게 왜 SK 하이닉스가 용인이 왜 중요하냐 얘기를 드리면 자, 기본적으로요. SK는 바로 여기 이천에 지금 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용인에 하나가 들어가고요. 바로 밑에 쪽으로 해서 이제 청주가 또 하나 들어가서 이 바로 삼각구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바로 여기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붙어 있는 원산면과 백안면의 토지 가치가 점점점 증대한다는 점 강조를 좀 드리고요. 지금 이 해당되는 부분이 사업이요.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요거 이제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130만 평입니다. 상당히 넓은 이 공장 부지고요. 저기에 지금 뭐 120조 원이 들어가지만 자, 협력업체만 놓고 보더라도 인구 보통 기본적으로 뭐 만들어지는 것만 놓고 보면 한 3만여 이 고용 인구까지도 창출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미래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요. 주변 자체가 이미 이제 이러한 호재로 인해서 가격, 특히 토지 가격의 지가 상승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다, 상승됐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요, 이제 건물 제가 이제 직접 뭐 이 현장에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3층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보통 시골에 있는 통건물에 상가가 들어갔다 그러면 무슨 상가로 임대가 되어 있을까?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겠죠. 자, 여기요, 아주 유명한 편의점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앞쪽과 옆쪽으로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대로변 코너에 끼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 사통 팔달의 유동인구까지도 잡고요. 향후에 이제 주변의 기업체 주택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니까 주변 자체에 이제 상가 2개시라고요. 여기 원룸 12개로 되어 있어서 임대 수익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데 자, 제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총 매가 14억인데 임대가가 지금 2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월세만 지금 6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대출은 4억 정도 되니까 자, 여기도 지금 현재 금액도요. 큰 금액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요. 한 8억대, 7억 9천대, 8억대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자, 여기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 공장, 특히나 사업체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임대 수익과 향후 토지의 시세 차이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 상가주택입니다. 결론은 통건물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1주택으로 향후에 혹시 매도하실 때 비과세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임대 사업을 하셔도 되고요. 향후에 토지 개발까지도 같이 노려보는 물건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투자 정보는 용인시 백안명에서 상가주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원과 용인에서 투자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 보시면 분명히 아직까지 가치 있는 투자처들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조민기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용기입니다. 새로운 투자 항로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과열된 투자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만의 신대륙을 개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